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하면 꼭 봐야 할 이슈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10월 24일 월요일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이 뱉은 말이 화제인데, 이는 손흥민과 케미가 좋지 않아 손흥민과의 동시 출전에 혹평을 받던 이반 페리시치를 선발하지 않고 대신 라이언 세세뇽을 선발로 내세울 것이라는 발언입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토트넘의 뉴캐슬과의 홈경기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 페리시치를 대신해 세세뇽을 다시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습니다. 앞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0대2로 참패를 당한 후 로테이션을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왼쪽 윙백 자리에 본래 선발이었던 페리시치 대신 세세뇽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왼쪽 페리시치가 2경기 연속 출전했고, 세세뇽은 맨유전 경기 막판에 그라운드를 밟은 이유입니다. 페리시치가 아닌 세세뇽이 윙백의 선발로 나선다는 소식은 손흥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시즌 징크스에 가까울 정도로 페리시치와 세세뇽의 왼쪽 윙백 선발 여부에 따라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크게 달랐기 때문인데,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모두 페리시치가 아닌 세세뇽이 왼쪽 윙백 선발로 나섰을 때 나왔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의 해트트릭, 프랑크푸르트전에서의 멀티골은 물론 사우스햄튼전이나 브라이튼전 어시스트 역시 페리시치가 아닌 세세뇽의 선발 경기였습니다. 반면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왔을 때 손흥민은 수경기 어시스트와 득점이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윙백의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에는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과 현지 모두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부조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기록 외에도 지난 맨유전 경기력을 돌아보면 선발 제외는 자연스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페리시치는 키 패스는 단 한 개도 없었고, 페리시치의 크로스 7개 중에서도 단 한 개만 성공할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영국 더구트룸도 콘테 감독은 지난 맨유전 비참했던 경기력 이후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수비는 물론 공격 가담에도 능숙한 세세뇽은 토트넘 팬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유독 페리시치와 호흡이 맞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 리그왕 위의 아스날과의 대결에서 1대3으로 완벽한 패배를 당한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후반 71분에 수비수 맷 도어티와 교체되었습니다. 볼터치 카운팅도 27회로 매우 적었던 손흥민의 부진이응는 바로 페리시치의 투입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 히트맵을 보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나선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왼쪽 전방에서 더 많이 활약했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이는 페리시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가 취약해지자 손흥민이 페리시치의 공백을 메우려 후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이 가장 많이 뛴 지역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후방이었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공격원인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시즌 초반이라 이적생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을 맞출 기회는 많으나,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부조화가 계속될 시 이 사태에 대한 콘테 감독의 결정이 과연 손흥민을 중심으로 내려질까에 대한 답은 최근 콘테 감독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콘테와 페리시치가 이전에 다른 클럽에서 함께 뛰었던 경력으로 이어진 콘테 감독의 페리시치 사랑이 토트넘의 전술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세세뇽과의 합을 보여주며 페리시치의 무력함을 증명하여 토트넘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